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후반 83분, 손흥민의 슈팅은 경기를 통틀어 가장 득점에 가까웠지만 에데르송이 슈퍼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예스포츠와 시트엑스트라는 다수의 기관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방을 기록한 에데르송을 선정한 것은 오늘 경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에데르송은 일부 시티 팬들에게 비판받기도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토트넘만 만나면 야신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주심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좋지 않은 결과에 대부분의 선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데브라이너와 오랜 토론을 펼쳐 그들이 같은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은 오늘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기에 올렘피 팬들에겐 제법 거대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반 종료 시점에도 둘은 나란히 퇴장하며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피이적 후에도 독일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중 몸을 푸는 시간에도 클럽 동료가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했고 이는 모두에게 낯선 모습입니다. 두 명이 벤치에서 출발하면 보통은 부상이었던 날이 제법 있었지만 두 명 모두가 사이드라인에서 몸을 푸는 장면은 이색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90분간 가장 긴 대화가 다른 유니폼을 입은 상대끼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분데스리가에서 이어진 올해는 새로운 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케빈과 맨시티의 재계약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바로 어제 인터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케빈의 미래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렸습니다. 케빈은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는 여름에 34살이 된다. 다비드 실바나 많은 선수들처럼 그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감독은 케빈의 재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수와 클럽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선수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클럽도 감독도 다음 시즌에 그가 팀에 남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올 시즌은 그의 현역을 통틀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시즌 그는 26경기만을 소화했고 문제는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선발 출전이 57%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벤치에서 대기하면 모두가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가 맨시티의 완전한 주전이 아니라는 믿기 힘든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 없는 맨시티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지 몰랐지만 올 시즌 주요한 경기 상당수를 스킵했습니다. 오늘도 몸만 풀고 결국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챔스 출전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맨시티에게 오늘 경기는 굉장한 중요도가 있었고 전반기에 0대4로 대패했기에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으로 이적한다는 기사가 최근 보도되기도 했기에 다음 시즌에도 그가 팀에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케빈 데브라이너의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하락세인 상태로 리그를 떠나는 케빈이 아니라 남은 시즌에서 리그 역대 최고의 패서가 자신임을 다시 한번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길 응원합니다. 시티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그들의 중원에서 케빈의 패스 같은 치트키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한 살 어린 살라는 지난 시즌 축이 끝났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1년 만에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만들고 있습니다. 케빈도 분명 끝나지 않았으며 애초에 운동 능력만으로 경기했던 선수가 아니기에 다시 한번 그의 황홀한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사실 오늘 경기 최대의 반전은 선발 명단이었습니다. 로메로가 부상 복귀한 훈련에서 손흥민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시티와의 경기를 쉴 것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은 주전 클루셉스키, 현재 클럽에서 가장 폼이 좋은 풀백 스펜스까지 모두 제외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위한 휴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 후반에 3명이 모두 출전했기 때문이고 그나마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과 교체되며 시너지라는 측면에서 엇박자가 보여졌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압도당했고 점유율을 내줬지만 3명의 교체 이후 90분의 결과에서 55% 점유율을 기록하며 앞서는 특이점을 달성했습니다. 펩이 부임한 이후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에서 앞선 경기는 승리보다 오히려 보기 힘들던 장면입니다. 물론 레알과의 경기 이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맨시티의 내부 사정도 주요했습니다. 그들이 챔스에 출전하지 못하고 일정에 여유가 있었던 시즌은 오랫동안 없었으므로 후반 토트넘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에 가깝습니다. 특히 스펜스와 손흥민이 조합된 좌측은 팀 공격을 이끌었고 현재 토트넘의 다양한 윙어 플러스 풀백 조합을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인 주전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토트넘은 아예 다른 팀이 되었고 전후반의 양상 또한 확연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공격의 핵심인 것은 오래도록 봐온 장면이지만 스펜스의 비상은 분명 이변에 가깝습니다. 오늘 중계 화면에서 투엘 감독과 스펜스를 연이어 보여준 이유는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워커가 차출되고 있고 젊은 피 수혈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투엘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고 스펜스의 대표팀 입성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펜스는 양쪽 풀백으로 출전이 가능해 트렌트와 겹치지 않고 오늘 맨시티를 상대로도 스피드와 피지컬 모두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이상적인 윙어 조합은 손흥민 타입의 스피드스타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두 명 모두의 스피드를 경계했던 맨시티 수비진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고 원투 패스만으로도 여러 번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패를 바꾸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고 에데르송의 선방쇼와 함께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은 마티스 텔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 포워드로서 텔은 상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고 클럽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어린 선수들의 첫 시즌에는 기대보다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라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그는 5개월의 임대료만 180억이라는 엄청난 지출이 발생한 선수입니다. 1천억에 사온 선수를 다시 1천억에 매각하면 손해가 아니지만 임대료는 그냥 사라지는 금액이기에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정확히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해 손해보는 장사를 했던 토트넘이 그 금액으로 데려올 수 있던 다른 센터 포워드 자원들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 오늘 경기였습니다. 더욱이 클럽 입장에서는 큰돈을 주고 임대한 선수를 벤치에 앉혀두면 영입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벤치 자원을 위해 5개월간 180억을 투자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출전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른쪽 윙어가 뛰든 지금보다 처져서 쇄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형태로 뛰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전술에서 톱 자원이 사라지면 공격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프트 윙어로 출전하는 손흥민의 경기력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토트넘의 공격이 원활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9번이 등을 지고 볼을 지켜주고 수비가 쏠린 틈에 공간을 발견한 손흥민이 컷백이든 득점이든 해결하는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맨시티 같은 팀들도 당했던 마법의 공식이었고 토트넘이 얼마나 9번을 원했는지는 솔랑케에게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한 사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패배한 경기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은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비교적 최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로파 1차전과 본머스전, 그리고 2차전이 촘촘히 이어지기에 해당 3연전에서 손흥민이 270분을 풀타임으로 소화하는 것은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일주일의 휴식 시간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로파 리그 16강에서 부디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결전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4월이 걸린 대회이며 감독의 미래뿐만 아니라 시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유로파 리그입니다. 다른 모든 대회에서 탈락하더라도 유로파 타이틀 하나만으로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고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실패한 팀들이 유로파를 제패한 시즌이 종종 있었기에 북런던 팬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전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경기의 상대는 알크마르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